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임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그래도 자주 이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고 인간이 아직도 탐구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역사에서 보면요, 우주를 탐구했던 많은 시대들이 있고 각 시대마다 우주를 탐구했던 그런 기관들이 존재했습니다. 신라 시대에 첨성대가 있었고요.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고 예측했던 그런 많은 사례들. 고대의 이집트에 또 가면 그 나일강의 별자리를 통해서 범람하는 주기를 이런 걸 관찰했던 경우도 있고, 중국의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사후의 세계를 관장한다는 그런 내용들. 고인돌, 고대의 석기 시대의 고인돌 같은 경우에도 별자리들을 새겨놓은 그런 애라든가,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보면은 바로 천문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인간들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우주를 계속 관찰하고 별자리를 관찰하고 이렇듯 우리는 우주와 또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들, 또 하늘을 중시했던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공식을 체계화하면서 특수 상대성하고 일반 상대성은 무조건 우주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인데요. 일단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제 시간, 공간을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시간하고 공간을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빛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광속 불변이라는 그런 법칙을 만들어낸 게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전의 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그러면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 빛이 나랑 이렇게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은 광속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빛은 계속 빛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그 과학자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속도에 의해서 시간과 그리고 질량까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속도에 의한 중력이 생기면서 그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 달라진다.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광속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시간이 약간씩 바뀌는 겁니다. 이 속도에 의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빛의 속도로 어디를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쌍둥이랑 여기 있는 쌍둥이랑 시간이 다른 겁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은 엄청 늙어 있고 빛의 속도로 갔다 온 사람은 젊고, 신비로운 그런 세계, 그런 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들을 통해서 지금 현대의 이제 우주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우주에 대한 이제 탐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인데요. 관찰하다가 이제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게 이 우주가 약간 정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던 게 주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이제 그
별들을 관측하는데 이제 다 적색 편의 현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적색 편의가 이제 뭐냐면 청색 편의, 적색 편의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게 청색이고 멀어지는 게 적색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은 다 적색 편의 현상인 거죠. 한마디로 다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는 이제 좀 정적인 곳이고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에 이제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우주가 최초에 뭔가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정설을 이제 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또 관측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인공위성 신호를 잡으려고 하다가 계속 이 전파가 잡음이 계속 잡히는 거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뭐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어느 곳에서 이 잡음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증거를 발견하고 이게 우주 배경 복사다 이런 걸 알아내고 또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이렇듯 우리는 그 전에는 정적으로 우주를 생각했다가 이제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빅뱅이라는 가설을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학계에서.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또 남겼냐면 우주의 시간 유한할 수 있지만 그 경계는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빅뱅 이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주는 뭐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시간이 유한하게 지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주 그 이전에 그런 시간들이 무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무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또 서양의 또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우주가 재편성, 재조합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우주의 신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중 우주. 네, 다중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엔나 소세지 같은 그런 다중 우주, 그러니까 우리 우주 외에 또 비엔나 소세지 같이 옆에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우주 이렇게 있는 그런 우주가 있는 설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브레인 우주라고 해서 다른 차원의 또 우주가 또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우리 차원의 우주가 있고 다른 차원이 우리 차원과 만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있을 때 빅뱅이 그때 일어난다는 그런 또 다중 우주론이 또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또 수학적인 다중 우주론 그리고 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평행 우주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주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우주가 요즘에 이제 대세적으로 다중 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그 파동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관측이 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온 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게 뭐 고양이를 이제 그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알파 그 입자를 통해서 이 독가스가 터졌을 때 고양이는 죽는다, 고양이 죽지 않는다. 근데 이 그 나오는 확률 50%일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상자 안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고양이가 죽는 것과 고양이가 살아있는 게 같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평행 우주론으로 이제 그런 가설들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우주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조금 알아봤지만 아직도 우주는 미지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물리학자라든가 뭐 천문학에서도 아직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지의 세계 같은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인간의 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천문학을 발견해내고 이런 우주를 관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게 지성이 있는 존재로 변화했을까? 이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전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또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 탐사선 보이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날 때 거꾸로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같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사진 영상을 찍고 그 태양계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칼 세이건 영상을 보면서 우주에서 보니까 우리 지구는 아주 뭐 엄청 작은 점으로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평화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자세라든가 우리는 얼마나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이기적이고 환경적으로 지구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유일한 우주의 지금 관찰자인 셈이지 않습니까?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지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우주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들을 다시 진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